이러한 낯선 세상, 작은 두려움. 봄날 오후 햇살이 스며드는 복지관 강당.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볕과 달리 강당 안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다. 접이식 의자에 앉은 20명의 어르신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그들의 손가락은 마치 처음 만나는 외국인과 악수하듯 어색하게 화면 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거 눌러도 되는 거야? 칠순이 넘은 김태식 할아버지가 옆자리 아내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이 작은 기계 앞에서는 서로가 초보자일 뿐이었다. 화면은 켜졌지만 글씨는 돋보기 없이는 읽기 힘들 정도로 작았고 수많은 앱 아이콘들은 마치 미로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해봐요. 젊은 것들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뒷자리에 박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만지기조차 망설이고 있었다.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70년, 그의 거친 손은 밭일에는 익숙했지만 이 매끄러운 화면은 너무나 생경했다. 작은 화면 속 세상은 젊은이들에겐 당연한 일상이지만 시니어들에겐 낯설고 미지의 세계였다. 두려움은 무지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 앞에 선 자연스러운 망설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공자의 지혜. 공자는 제자 자로에게 말했다. 배움에는 계절이 없고 지혜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 60이 되어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70이 되어서도 어제의 잘못을 고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느냐?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공자 자신도 50살이 넘어서야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간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다. 배움 앞에서는 성인도 초심자가 된다. 두려움은 배움으로만 극복된다.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상의 문은 활짝 열린다. 이와 체면의 벽. 점심 무렵 아파트 거실. 김태식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아들 민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이내 끊어버렸다. 괜히 물어봤다가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소리 들을까봐. 혼잣말하며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지만 은행 앱의 비밀번호 입력창은 여전히 미군 같았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배운 것들이 집에 와서는 까맣게 잊혀져 버렸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60년을 살면서 누구에게 이런 기초적인 것을 물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특히 자식에게는 더욱 그랬다. 결국 그는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고 현금을 챙겨 은행으로 향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창구 직원에게 핀잔을 들어도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체면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이지만 때로는 도움의 손길까지 차단하는 높은 벽이 되기도 한다. 공자의 지혜. 공자는 말했다. 진정하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알미다. 또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며 심지어 나이. 어린 목동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제자가 되었다. 길을 잃었을 때 농부에게 길을 묻기도 했다. 그 높으신 선생님도 길을 모르시는군요라는 비아냥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묻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묻는 용기는 체면보다 값지다. 질문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3화 보이스피싱의 덫. 저녁 무렵 이순덕 할머니의 집. 70세 이순덕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카카오톡을 보고 있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손주 사진 이벤트. 귀여운 손자 손녀 사진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작년에 태어난 첫 손자 민준이가 떠올랐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예쁜데? 별 생각 없이 링크를 눌렀다. 30분 후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국민은행 보안센터입니다. 할머님 통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할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지금 즉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그때 아들 정수가 현관문을 열었다. 상황을 파악한 정수가 즉시 전화를 끊었다. 엄마,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순덕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단 한 번의 클릭이 평생의 노후를 위협한다. 사기꾼들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방심을 파고든다. 공자의 지혜. 공자는 말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키듯 사소한 방심이 큰 화를 부른다. 지혜로운 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고 어리석은 자는 일이 터진 후에 후회한다. 위나라를 여행할 때 한 상인이 이 길로 가면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라고 권했지만
공자는 정해진 대로만 갔다. 나중에 그 길에는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하는 것이 옳다. 선의를 가장한 악의가 가장 무섭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방심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평생을 흔든다. 예방은 주저하지 않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사와 친구들 사이의 수군거림. 동네 카페 추억. 오후 3시. 60년 지기 친구 김태식, 박영수, 최철수가 매주 수요일 만남을 가졌다. 야, 나 요즘 스마트폰 완전 마스터했다니까. 최철수가 자랑했다. 은행일도 다 폰으로 하고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빨라. 김태식도 맞장구 쳤다. 나도 마찬가지야.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를 너무 무시해. 두 사람의 허세 섞인 말 뒤에 정작 모르는 부분은 감춰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박영수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영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 나야.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박영수는 아직도 전화 거는 것조차 버벅거렸지만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웠다. 사기 전화도 나는 한 번에 알아채고 바로 끊어버렸어. 친구들의 자신만만한 이야기에 박영수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자랑은 배움을 가리고 체면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공자의 지혜. 공자는 아내에게 말했다. 진정한 군자는 겸손히 배우는 자다. 자신이 아는 것에 교만해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금세 무너지지만 겸손히 배우는 자는 오래간다. 제자 자로가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용기는 좋지만 신중함 없는 용기는 만용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일러주었다. 배움의 길은 체면을 내려놓을 때 열린다. 오화 사건의 경고. 아파트 게시판 앞 월요일 아침.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아파트 어동 거주하시는 홍 어르신께서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홍 씨는 교직 출신의 박학다식한 분이었다. 아니, 그 양반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당했다니. 그날 저녁 긴급 주민 모임이 열렸다. 당사자인 홍 어르신도 참석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출 위험이 있다고. 3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압박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김태식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 자신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었다. 우리끼리라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면 어떨까요? 한 주민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복지관 디지털 교육도 같이 참여해 봅시다. 위험은 남의 일 같지만 언제든 내 삶의 문을 두드린다. 공자의 지혜. 현명한 자는 남의 잘못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에서도 배우지 않는다. 타산지석이라 하여 다른 산의 돌로도 자신의 옥을 다듬을 수 있다. 노나라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이웃나라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공자는 남의 불행을 비웃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다. 며칠 후 그 이웃나라에도 화재가 났는데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타인의 경험은 경고다. 무시하면 내일은 나의 일이 된다. 육화 함께 배우는 힘. 복지관 교실. 한 달 후 어르신들이 4-5명씩 작은 모둠을 이뤄 앉았다. 처음에 긴장된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할머니, 이거 이렇게 누르면 돼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홍 어르신이 옆자리 순자 할머니를 도왔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먼. 고마워요. 웃음소리가 퍼지자 교실 전체가 화기애애해졌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직접 메시지 보내는 거야. 아버지 대단하세요. 탑장을 받은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영수야, 너 진짜 잘했다. 김태식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모든별 발표에서는 배운 안전수칙을 공유했다. 은행에서 돈 옮기라고 하면 일단 끊기.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기. 두려움은 나눌 때 줄고 용기는 나눌 때 커진다. 공자의 지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의 기쁨을 더한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가능하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공부할 때 가장 기뻐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듯이 혼자 하는 공부보다 함께하는 배움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함께라면 넘어지지 않는다. 배움은 공동체 속에서 꽃핀다. 칠화체면보다 안전. 몇 달 후 복지관과 동네 카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은 이제 능숙하게 은행 앱을 다룬다. 새로운 앱을 설치하며 서로 묻고 답한다. 모르면 물어보자. 알아야 지킨다. 서로의 얼굴에 안도와 자신감이 번진다. 동네 카페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친구들아, 나 사실 아직도 어려운 게 많아. 같이 배우면 안 될까? 최철수와 김태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함께하자. 맞아, 체면 때문에 사고 당하면 뭐하나. 세 친구는 다음 주부터 함께 복지관 수업을 듣기로 했다. 한편 홍 어르신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을 만들었다. 매월 모여서 새로운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서로 도왔다. 나 혼자 당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체면을 내려놓을 때 지혜가 자란다. 배움은 늦은 나이에 더 값지다. 공자의 지혜. 배움은 평생의 등불이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다. 공자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자립하고 40에 미혹되지 않았으며 쉰의 천명을 알고 60의 귀가 순해지고 70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안전은 체면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